안녕하십니까. 조재팔입니다. 자, 오늘은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사건을 보면 김천 사건이 2019 타경 1489번 전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 제출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지난번에 1129만 원에 낙찰이 되었는데 불허가가 되었죠. 2020년 2월 24일 매각이 되었는데 불허가 되었다. 자, 여기 법원 문건 접수 현황을 봅시다. 2020년 2월 27일 최고가 매수인 농지취득 자격증명 미발급 통보 제출이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해서 제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불허가 사유가 무엇일까?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이라는 게 있습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 심사 요령 제9조 3항의 각 호를 보면 1호는 신청 대상 토지가 농지법에 해당되지 아니함. 이렇게 반려가 되면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두 번째 역시 신청 대상 농지가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취득할 수 있는 농지인 경우, 즉 도시계획 구역 안에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않아도 허가 결정이 나온다.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 구역 안에 자연녹지다. 자연녹지 내에 있는 농지는 발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역시도 신청인의 농지취득 원인이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아니하고 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경우, 이것도 허가 결정이 나옵니다. 다만 네 번째 있죠. 신청 대상 농지가 농지법을 위반하여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농지인 경우, 이런 경우에 해당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이럴 경우 반려가 될 때 반려 사유가 어떻게 나오냐 하면, 신청 대상 농지는 취득 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야 하는 농지이나 불법으로 형질이 변경되었거나 불법 건축물이 있는 부분에 대한 복구가 필요하며 현 상태에서는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반려가 되면 조금 전 사례와 같이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됩니다. 그럼 이럴 경우 방법이 없느냐? 방법 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 2020년 3월 2일 날 매각 불허가 결정이 되었죠. 매각 불허가 결정으로부터 일주일간 즉시 항고 기간이 있죠. 그 기간 내에 즉시 항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금 면사무소와 잘 얘기를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으면 됩니다. 자, 이럴 경우 즉시 항고장을 어떻게 작성하는가, 또 항고 이유서는 어떤 내용으로 작성하는가. 별건 아니지만 막상 하려고 하면 좀 난감하죠. 자, 항고장과 항고 이유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항고장은 제목은 항고장이 되겠죠. 사건 번호 쓰시고, 이것은 다른 사건에서 항고를 해서 다시금 면사무소 직원과 잘 얘기를 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은 사례입니다. 즉, 처음에는 불법 건물이 있어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불허가 결정이 되었고, 그 불허가 결정에 대해서 항고를 이렇게 한 겁니다. 자, 봅시다. 항고장 사건 번호 쓰시고, 채권자 쓰시고, 채무자 이름 쓰시고, 최고가 매수 신고인, 항고인이 되겠죠. 오동립 이름 쓰시면 됩니다. 자, 목적물의 표시는 이렇게 써주시고요. 항고 취지는 이렇게 쓰면 됩니다. 이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의 최고가 매수 신고인에 대한 2019년 10월 15일 최고가 매각 불허가 결정은 이를 취소한다. 2. 원신 결정을 취소하고 항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한다. 라는 재판을 구합니다. 그리고 항고 이유는, 항고인은 기원 2018 타경 544 부동산 임의경매 최고가 매수 신고인으로서 2019년 10월 15일 매각 결정일 전까지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기원에 제출해야 했으나 발급관서인 광주시 태촌면으로부터 반려공문 통보를 받았습니다. 따라서 항고인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반려통보 공문을 기원에 제출하였고 결국 매각 불허가 결정을 받았습니다. 항고인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발급관서인 광주시 태촌면의 위표시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합니다. 가로 닫고 에 대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 신청을 하려고 하자 담당자가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무허가 건물이 건축되어 있어 농지법을 위반하고 있으므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사건 토지 지상에 건립되어 있는 무허가 건물은 항고인이 건축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서의 발급을 거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분으로서 항고인은 농지증 발급을 농지취득 자격증명에 줄여서 하는 말이죠. 농지증 발급을 위해 광주시 태촌면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 기원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오니 원심 불허가 결정은 취소하시고 항고인에게 매각을 허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쓰면 됩니다. 첨부서류는 송달료 납부서. 그리고 이름 쓰시고 법원 쓰시고.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렇게 해서 추후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항고법원에 제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불허가 결정은 당연히 취소가 되고 매각 허가 결정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우리가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낙찰을 받고 일주일 이내 법원에 제출하게 되어 있죠. 제출하지 않으면 불허가 결정이 됩니다. 자, 그러니 시간이 굉장히 촉박하죠. 그러니 불허가 결정이 됐을 경우에는 항고장을 제출하고 즉시 항고를 하고 그리고 다시 면사무소와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을 좀 번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못 받았다. 이럴 경우에는 행정소송을 통해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한 2, 3년 전에 이런 경우 행정소송을 통해서 발급을 받은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대전지방법원 판결입니다.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반려처분 취소 청구. 원고가 있고 피고는 면사무소, 면장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판결문이 깁니다. 자, 기니까 쭉 생략하고 이 부분은 뒷부분, 이 부분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빨간색 부분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내용을 설명을 하는데 설령 이 사건 토지가 농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서 원상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하는 것은 경매 절차에서 농지를 취득하는 사람에 대하여 사실상 농지로 원상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 첫 번째, 농지를 취득한 후 농업을 경영하려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기 전에는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그렇죠? 낙찰을 받은 상태는 소유자가 아니죠. 소유자가 아님에도 원상복구를 요청한다는 자체가 법적 권한이 없다.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하는 이상, 예를 들어 지상에 불법으로 지은 건물주가 있겠죠. 그 소유자가 스스로 원상복구를 하지 않는 이상 낙찰자는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그렇죠. 또 그 다음 두 번째는 더구나 이 사건과 같이 강제경매 절차를 거쳐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건물 소유자를 얘기하겠죠. 소유자의 자진 원상복구를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피고가, 즉 면사무소죠. 피고가 불법 형질 변경을 이유로 농지취득 자격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매각 자체가 허가되지 아니하여 농지의 담보권자가, 즉 예를 들어서 농지를 보고 농지에 대출을 해준 은행이나 기타 이런 채권자를 말하는 거겠죠. 농지의 담보권자가 담보 농지를 환가할 수 없게 되는 등. 그렇죠.
매각 자체가 허가되지 아니한다면 담보가치가 하락하겠죠? 팔리지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멀쩡한 농지를 보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지상에 토지 소유자가 불법 건물을 지었다. 그럴 경우 아무도 취득하지 못하겠죠? 그렇게 되면 경매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행정법원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은 굉장히 판례에서 많이 나옵니다. 불법 행질 변경 등 이유로 농지 취득 자격증명 신청을 거부한다면 채권자가 굉장히 피해를 보겠죠. 예를 들어서 채권은행에서는 뭐 깔끔한 농지를 담보로 잡고 돈을 빌려줬는데 그 이후 그 지상에 불법 건물을 지었다면 경매를 넣더라도 낙찰이 안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담보 가치가 하락되죠. 행정법원에서도 경매 절차의 실효성이 없어진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또 농지의 불법 전용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실효성만 없어질 뿐 아니라 농지의 불법 전용 상태가 지속될 수밖에 없죠. 따라서 농지의 효율적 이용이라는 농지법의 입법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강제경매 절차를 거쳐 농지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는 채권가 매수 신고인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발급하여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게 한 다음 위 채권가 매수 신고인이 원상 회복을 하도록 하는 것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더욱 효과적으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렇죠. 발급을 해주고 예를 들어서 농지의 낙찰자가 원상복구 하겠다고 한다면 발급을 해줘라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내용이 있죠.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는 것이 농지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에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라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는 이 사건 토지가 농지로 원상복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는 원고에게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을 반려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불법으로 형질 변경된 것을 이유로 면사무소에서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의 발급을 거부한다면 법원에서는 매각 불허가 결정을 하겠죠. 그러면 첫 번째로 매각 불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고 다시금 이러한 판례들을 보여주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 발급 담당자와 대화를 통해서 발급을 받아서 법원에 제출을 하는 방법과 만약 그래도 면사무소에서 끝까지 발급을 거부한다면 해당 면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해서 발급을 받으라. 이런 식으로 농지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방법이 있으니 여러분들은 불허가 되었다고 쉽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싸워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꼭 사고 싶은 물건이다. 불허가 됐다. 그렇다고 포기할 이유는 없다는 겁니다. 항상 끝까지 하는 데까지는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혹시라도 여러분들 중에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앞에 설명한 내용과 같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 못 받아서 불허가 된다면 즉시 항고를 해놓고 그리고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아서 항고법원에 제출을 하든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발급받아서 제출하라. 물론 항고를 했을 때 항고가 더 빨리 기각이 돼서 내려오겠죠. 행정소송 결과가 늦어지면 그러면 항고법원에 행정소송 중이라고 좀 늦춰달라고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렇잖아요. 행정소송은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 걸렸는데 항고는 뭐 석 달 만에 기각돼서 내려왔다. 경매 진행해버리고 다른 사람이 낙찰받아 가버리면 또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항고를 해놓고 항고 이유서에 현재 행정소송 중이니 행정소송을 통해서 농지증을 발급받으면 그때 제출하겠다. 이런 사유로 항고 절차를 좀 정지시켜달라. 그렇게 신청을 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그렇게 봅니다. 자, 오늘은 불법으로 형질 변경되어서 농지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받지 못했을 때 대응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